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묘지의 시간이 왔어요. 저번 주에 사지까지 갔다가, 그쵸? 네. 사지에서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묘지는 무덤 묘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지에서도 육체적인 것보다 좀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묘지에서는 좀 더 그러겠죠. 더 활동력이 없겠죠. 근데 이제 묘지 같은 경우는 사막 운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고 무덤에 묻히기 때문에 무덤 묘자를 써서 묘지라고도 하지만, 사막 운동을 한번 끝냈다는 거, 농사를 한번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뜻도 돼서 창고할 때 고자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해요. 일단 우리가 목운동 같은 경우에서 해묘미 운동을 했었죠. 요거는 간목하고 개수의 운동이었죠. 그리고 화운동은 인호술 운동을 했고, 이게 병화와 을목과 무토의 운동이고요. 이게 금운동은 사유축 운동을 해서 이게 경금과 기토와 정화의 운동이고, 수 운동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요거는 임수와 신금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거 12운성 들어갈 때 처음 했던 건데, 그래서 모두 인신사회에 시작해서 이게 생지였고, 좌오묘의 제일 왕에서 이게 왕지였고, 진술충의에 모두 끝나서 이게 묘지였죠. 그럼 묘지는 모두 토예요. 그쵸?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묘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끝나서 창고에 모아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주에 이제 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뭐 일지에 관련한 게 아니더라도 다 고가 하나씩 있으신 거예요. 창고가 하나씩 있으신 거예요. 토가 다 있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지에 이제 신축으로 임수인데 이렇게 축토가 있잖아요.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죠. 임수에게는 이 경금 운동인데, 임수에게는 인성 운동이잖아요. 그럼 저는 축토에 인성이 많겠죠. 이게 토가 있으면 약간 꼽을 쳐 놓는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어 놓는 거.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인성이면 뭐 문서 같은 거잖아요. 문서가 많아야겠죠. 문서는 없어요. 문서는 없고, 제가 이게 축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사서, 인성을 많이 사서 이렇게 꼽을 쳐놔요. 그래서 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고가 어떤 고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쟁겨 놓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간목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개수하고 아까 똑같이 목운동을 했고, 요 미토에 임묘됐죠. 네. 그럼 요거는 간목 입장에서는 정제이죠. 그쵸? 그리고 천을귀인이죠. 그러면 간목이 미토에 임묘됐다는 뜻은 정제를 버느라고 거기에 폭 빠졌어요. 이런 뜻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라면 천을기인 여자에게 폭 빠졌어. 지지로 가면 그래서 제가 기문 걸렸어요. 이런 뜻도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월지에 있다면, 간목일간인데 월지에 미토 정제가 있다면, 아버지가 천을기인, 부모가 천을기인인데 저는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요. 미토에 임묘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긴 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도 임묘지가 술토예요.
그쵸, 병무을. 근데 여기에는 을목이 관여된 미토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들어있는 미토 천을기인이니까 더 환장하겠죠. 거기에 더 집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묘돼 있는 거고, 겁재가 관여된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임묘됐어요. 요런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설탕물에 빠진 개미처럼 정제 때문에 거기에 폭 빠졌어요. 이렇게도 설명하셨던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요 술토에 임묘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금이 있죠. 신금. 아이고. 이거 지장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신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금. 십성으로는 편간이기도 하죠. 편간이기도 하고, 신금 자체가 되게 시종자고 보석이잖아요. 그쵸? 간목은 을목 때문에 이 미토 정제에 집착하고 푹 빠졌어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 있어 보이는 요 정제에 내가 이렇게 집착할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겠죠. 조금 둘의 그 임묘 상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요렇게 약간의 똑같은 정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뉘앙스로 지장간까지 보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개수일 경우에는 이 미토가 편관이죠? 그쵸? 그리고 개수는 개미 일주가 있어요. 일주에 임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좀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된다라는 그때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요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관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쵸. 이 미토를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게 7월이잖아요. 7월의 개수는 별로 쓸모가 안 좋아하겠죠. 미토가 개수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토가 개수를 대할 때 평간같이 대할 수 있어요. 미토 상황에서 개수가 오면 짜증만 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미토 입장에서, 개수 입장에서는 또 미토한테 개기면 안 되겠죠. 서로 평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임묘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지금 이 간목의 이 미토 설명할 때처럼 금묘화실이라던가 연월일시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이게 미토가 월지에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묘하고 미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아직 삼합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해수가 들어가면 해묘미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미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미토가 들어오면 해묘미 운동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우세요? 근데 이해는 하시죠?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건 아시죠? 목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해묘미가 있을 때 글자 하나가 비어 있을 때 뭔가 글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삼합 운동을 완성시켜야 걔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간목 일간이 뭐 정제거나 관성이거나 뭐 여러 가지 십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주에 뭐 만약에 제가 임수 일간인데 뭐 여기 간목이 있고 뭐 여기 갑진이었고 막 이렇게 뭐 을사는 없죠? 이모 일주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미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때 간목이 임묘되는 거예요. 미년이 와야. 내지는 여기 없어도 저처럼 이민일주일 때 미년이 와야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운동성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운에서 올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개수 같은 경우가 편간에 임묘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힘들겠죠. 편간은 7살이잖아요. 이때 임묘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임수 같은 경우도 진토에 임묘되거든요. 여기에 이것도 7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칠살이 토일 경우에 그거는 수일간밖에 안 돼요. 아시죠? 다른 일간은 다 다른 거고 수만 토가 관이거든요. 그럴 때 임수하고 계수는 편관에 임묘되는 상황이 한 번씩 생기겠죠. 그래서 요럴 때 임계수라던가 임계수를 뭐 어떤 십성으로 쓰실 때 그런 것들이 요런 상황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이 뭔가요? 토충이 일어날 때 생기는 거야? 아니면 토가 더 강해졌을 때 생기는 거야? 어떤 게? 임묘 상황이? 지금 일간이 임묘되면 어려움을 평간 네네네네. 그러면은 일간이 임묘가 된다. 일간이 좀 힘든 상황에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수 미토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 미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충이충을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면 이미 어려움 그거는 이제 그때 너무너무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 축토가 왔다면 이 토하고 이 토는 둘 다 편관인데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미토에는 임묘되지만 축토에는 관대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바뀌겠죠? 배우자가. 내지는 배우자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아직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진도는 안 나갔지만 기토가 임묘하거든요. 이것도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임묘시키던 편관, 미토 편관이 없어지면서 축토 편관이 들어와서 내가 관대했어요. 내 남편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내가 남자를 바꿨네. 내지는 내가 이걸 남자로 안 써도 되겠죠. 남자로 안 쓰면 내가 미토 편관 해결하고 그냥 나 관대할래. 이렇게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수가 아니라 병화죠? 아까 이제 을목도 봤잖아. 을목이 술토에 임묘되는 것도 봤잖아요. 이 병화 같은 경우도 여기도 술토에 임묘되는데 병술도 일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지를 가진 일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호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쵸? 요것도 백호죠. 그 정축도 백호예요. 나머지는 막 괴강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좀 무술도 임묘될 거잖아요. 요것도 괴강이죠. 네, 이렇게 센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자체가 백호고 괴강이고 막 이런데 일간 임묘지까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심은 하셔야 돼요. 원래 백호 자체도 뭐 이렇게 헌혈도 개운법이다, 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일간 임묘지까지 있기 때문에 뭐 확인해서 나쁠 건 없겠죠. 건강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여기 이대로 임묘되는 거 이렇게 일지 임묘도 배우자에게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12운성은 나이라고 했잖아요. 나이. 그래서 만약에 병화인데 병화일간 할 거니까 병화인데 만약에 술토가 왔다. 대운에서 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묘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건강을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일간이 임묘되거나 건강이라던가 이런 거 조심할 때는 일간 임묘, 그리고 도식, 그리고 식신이 임묘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식신 임묘나 식신 도식 같은 경우에는 내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식신이라는 게 밥식자를 쓰잖아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가 임묘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식신 임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민일주인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계묘대운이었어요. 제가 여기가 축토잖아요. 그 계묘대운 안에 신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묘미를 했겠죠. 그러면서 목이 강해지니까 이게 격각을 했겠죠. 이게 지금 정관이고 나한테는 상관이잖아요. 저한테는. 월지를 상관경관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미토가 되면서 충미충도 하고 일지도 여기 식신이거든요. 이게 임묘되면서 요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거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이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는 묘지가 와도, 저는 이 다음도 진대운이어서 이제 제가 임묘됐을 때인데, 20, 30대에는 보통 묘지가 와도 내가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일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 일간 묘지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젊었을 때 일간 묘지가 오는 거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적인 부분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이때 뭐 하셨어요? 이제 일지임묘 됐을 때, 잠깐 뭐 육아휴직 하느라고 회사 쉬었어요. 저 이 시간에 군대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심하신 분은 10년 내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뭐, 우리 그 히치코모리라고 하나요? 히키코모리? 그렇게 집에 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뭐, 신용불량자 같이 사회적으로 뭔가 임묘돼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건 젊었을 때. 이제 아까도 우리 지금 신금 공부하면서 우리 아까 저기 선생님 거 보면서 여기 신금 일간이셨는데 진대운을 지났을 때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가 해수고 사화 오면서 여기 안방에 남자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럴 때가 10년 내내 그럼 없어야 되나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뭐 그 지방에서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말 부부 같은 형태도 되지만 그거 말고 10년 동안 뭐 1년은 남편이 먼저 외국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5년은 같이 살다가 1년 있다가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렇게 10년 내내 그 몇 년을 떨어져 사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붙어만 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간 묘지가 왔을 때 10년 내내 사회성이 없어요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잠깐 기간 동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육아휴직을 했어요, 뭐 군대를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 일간 임묘가 되면 답답해요. 일간 임묘 대운을 지나신 분이 계세요? 여기 있으시고. 네, 일간 임묘 대운은 되게 답답해요.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임수인데 진토를 지났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임수인데 진토 요때가 이 대운이 있었어요. 저한테 여기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임묘되고 아까 여기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여기다 해수셨는데 진토로 다 모조리 임묘됐잖아요. 월지가 임묘됐잖아요. 월지가 임묘돼도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는 일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십성이 뭐죠? 상관이었죠. 요거는 뭐예요? 이분한테? 무슨 인성?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에서 흉신이 해결되면 좋잖아요. 내가 임묘돼서 답답한 상황이지만 흉신이 임묘됐기 때문에 해결되는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보다는 덜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 구조가 어떻고 운이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대운을 지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일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요런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대운으로 왔을 때 세운으로도 오잖아요. 세운으로도. 특히 요런 대운, 그러니까 내가 임묘됐다는 거는 여기에 내가 임묘됐다는 거는 나는 임묘됐는데 겁재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제가 미가 올 수도 있죠. 제 운에서.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임묘되죠. 이런 게 대운으로 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업을 한다. 미토한테 개수한테 질 일이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분이 축토가 왔다. 그럼 여기 경금이 임묘되잖아요. 그러면 경금한테 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게 대운으로 왔다. 내가 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뒤에 있어야 되고, 이런 운이 대운이 아니라 세운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약간 뒤에 계시는 게 좋아요. 잘하시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지나가시는 게 조금 현명하고, 재성이 임묘됐어요. 재성이 임묘됐는데 재성을 막 내세운 거예요. 결국은 임묘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면 안 되고 잘 갖고 있어요. 고지니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창고에다가 잘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묘지는.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병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호면서 자기 임묘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병술일주도 있죠. 아까 토는 창고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병화는 우리 그때 사지 공부할 때 유금에서 사지인데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너무 좋아했잖아요. 천을기운으로. 천간에 병신합하면서. 근데 술토에서는 자기가 묻히는 줄도 모르고 일주까지 딱 앉아있는 거예요. 병술일주로. 근데 이거는 신금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축토 안에 그 인성을 잔뜩 넣어 놓은 것처럼, 이 병화는 이 술토 안에 재성을 잔뜩 넣어 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병술일주라던가, 병화에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재성이 없다고 가난할까요? 짱 박아 놓은 게 있겠죠. 여자가 없다고 진짜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맞나요, 선생님? 짱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고, 아까는 재성이었어요. 미토 재성, 술토 재성이었지만 이거는 식신이죠. 이건 식신이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사화가 왔잖아요. 사화, 이렇게 임묘작용이 일어나려면 이 사람이 궁성으로 봤을 때에는 항상 부모 자리에 식신일을 하느라고 제가 임묘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고개 숙여요. 나는 우리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사화가 온다거나 천간에 병화를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임묘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임묘되고 사술 원진기문으로 임묘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월지니까 뭐 이게 또 비견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되고, 요건 식신이잖아요. 일거리잖아요. 해도 일이 끝이 없네. 이렇게도 돼요. 이 일이 계속.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병술일주다. 근데 여기에 사화가 있다. 그럼 이건 거꾸로겠죠. 내 일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 잘 가져다 써요. 내가 한 번씩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땡겨옵니다. 이것도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제 일에 이렇게 합류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요럴 때가 병호가 오면 좋겠죠? 물론 뜨겁긴 한데, 수가 있어서 해결되면 좋은데, 요 사술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술토 식신에 임묘해요. 그리고 무토하고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는 요렇게, 여기 임묘하잖아요. 기토는 여기 임묘해요. 근데 모든 임묘가, 아까 병화를 볼까요? 술토에 임묘하고 해수가 시작하죠. 모든 임묘가 내 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나하고 제일 반대되는 운동이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토고 이게 음토잖아요. 음토를 끝내고 양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양토를 끝내고 이제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 같은 경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요것들을 다 비견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임묘되는 애들이니까 뭐 무토인데 여기 이렇게 술토가 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비견들한테 이렇게 좀 양보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무술은 괴강이잖아요. 아까 병술도 괴강이고, 뭐 병술도 백호고,
이렇게 백호, 개강 이런 사람들 엄청 세잖아요. 이 센 사람들은 일주로만 보셔야 돼요. 이게 병화가 아까 여기도 이렇게 무술로 되어 있으면 개강이라 이 사람은 센 사람이라 안 지고 싶은데 안방에서 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 무토가 월지에 이렇게 술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술 개강이 아니죠. 센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고개 숙인 사람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똑같은 묘지여도 일지로 갖고 있어서 내가 뭐 개강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거 하고는 달라요. 이해하셨죠? 네. 개강이 있나 없나의 차이네요. 개강이나 백호같이 좀, 네, 센 사람들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일주가 백호인 거지 여기 술토가 있다고 내가 백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인묘지가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겠죠. 만약 월드에 있으면 내가 만나는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센 사람이 많은 한국에 있는 아니 기도를 그 이게 다 세네? 별 해줘놨더니 임술도 센 편인데 임술도 그거잖아요. 그쵸? 그게 조금 달라. 이게 지금 이 월주가 만약에 그쵸? 아시겠죠? 여기가 축토라도 똑같이 여기가 기축이다. 그러면 얘는 좀 이렇게 정화로 볼까요? 정축도 백호잖아요. 근데 여기 축토가 있는데 얘가 기축이다. 그럼 얘는 센 애가 아니죠. 인묘되는 애지. 밖에 나갔더니 인묘되는 애가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도 인묘되고 얘도 인묘되고. 축토에서.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병술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병화인데 뭐 임술 월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편관이 월간에 뜬 거잖아. 병화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편관이에요? 관대하는 편관이죠. 임술이니까 백호 편관이잖아요. 백호 편관이고 관대하는 이 임술 때문에 이 병화가 스트레스 받았겠죠. 이럴 때 진토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하면서 얘를 임묘시키고 얘는 얘 앞에서 관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운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축은 백호예요. 여기가 축토의 환경이죠. 일지가 축토라는 거는 일간이 일지를 봤을 때의 환경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일지를 뭐 이렇게 설하던가 이런 상황은 사주 원국을 봐야 되고 일주를 봤을 때 일간 입장에서 이렇게 내 일지가 이렇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정화 입장에선 축토죠, 축토. 우리가 축토 일지를 갖고 있는 그 일간들이 있잖아요. 을축 같은 거 보면 을목은 동토에서 그래도 필려고 해요. 그렇죠? 동토에서 잘하려고 하죠. 신축도 있죠. 신축이랑 개축들도 있잖아요. 걔네는 차라리 같이 꽁꽁 얼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축토를 깨고 싶어 하는 애죠. 그렇죠? 거기다가 정화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심리로 상간경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가 식신이기도 하고 요 안에 신금이 있잖아요. 여기 사유축 운동할 거면 이거 완전히 보물창고죠, 진짜. 이 내 남편이 가능성이 엄청 무한한 것 같은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얘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많겠죠. 깨서 빨리 신금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개수로 결계가 쳐 있지만 이거를 정화로 깨가지고 얼른 신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정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임묘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임묘되는 거예요. 축토 깨다가 이거밖에 몰라.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귀문이잖아요. 귀문 지지로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병화가 돼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축일주가 사화가 와서 유금이 있었다. 이런 사주가 사화가 왔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 와서 사유축 운동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유금을 뺏기는 걸까요? 사유축이 돼서 경금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겁제 처음에는 요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유금을 내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뭐 어떤 사주도 잠깐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 축토에는 뭐 기토, 경금 다 인묘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 같은 경우 보면 경금 입장에서 축토는 이거 정인이죠. 천을귀인, 그쵸? 천을귀인 정인에 인묘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만약에 여기 월지에 축토가 있다. 그럼 천을귀인 정인 엄마한테 인묘됩니다. 그쵸? 시지에 축토가 있다. 정인 엄마 같은 천을귀인 자식한테 인묘되겠죠. 욕이 있다. 조상에 인묘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내추럴 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를 귀인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금이나 신금은 아까 임계수는 평관에 인묘되는 것처럼 경신금은 인성에 인묘돼요. 인성에. 요거는 경금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축토에 인묘되는 거지만, 아까 지금 우리 신금처럼 신금이 만약에 축을 갖고 있다. 이게 편인이죠. 아까 뭐 제왕도 얘기하고 우리가 록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성에 상대방을 인묘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고집이 엄청 세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겠죠. 내 인성이니까. 내 생각에 얘네들을, 겁재들을 인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경신금은 서로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이 지금 경금 같은 경우도 축월이 아니라 진을 갖고 있다. 그럼 얘 인묘되는 거죠. 경진일주 같은 거 있잖아요. 신축일주도 있고 이 사람들은 되게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왕이라던가 백호라던가 막 인사신 같이 딱 봤을 때 세다 이런 느낌 없겠죠. 그 사귀어보니까 센 거지. 사귀어보니까. 그쵸? 거꾸로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인성이 있고 여기에 없다. 경금이. 그러면 내 생각이 시지에 있죠. 내 생각이, 내 천을기인 정인이 시지에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 매몰돼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도 되겠죠? 근데 요게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도 수용합니다. 이 사람 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연월일시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경신금은 옛날에 서예지 아시죠? 서예지인가요? 네. 그 서예지인가? 문제 일으켰던 여자예요. 그 저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서예지가 아마 신축일주인가 그랬어요. 제가 서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인성에 경금을 인묘시키는구나. 이렇게 딱 사로잡자 생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